가야 계통의 소국들이 점유했던 지역은 늘 고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근거지로 삼았던 곳은 주로 낙동강과 남강 유역이었다. 이 지역의 경계는 서쪽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과 덕유산, 동쪽으로 가지산과 비슬산,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었다. 교통 여건을 보면 서쪽과 북쪽은 지세가 험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웠지만 동쪽은 산세가 완만해 뚫려있는 곳이 많았다. 가야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비옥해 강변과 해안을 따라 평야가 발달했다. 하지만 나지막한 지맥이 곳곳에 뻗어 있어 넓은 평원은 형성되지 않았다. 지리적 조건에 따라 이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낙동강 하류와 경남 해안지대이고 다른 하나는 낙동강과 남강 상류를 포함한 경상 내륙 산간지대다. 이 두 지역은 해상 교통과 농업 기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해운 조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은 김해였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3세기 무렵 낙랑에서 출발한 배가 서해와 남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며 부야한국을 거쳐 외지로 향했다고 한다. 이는 김해의 입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기록인 택리지에서도 동해는 바람과 파도가 거세 선박이 닿기 어려운 반면 서남에는 물결이 잔잔해 전라, 경상에서 한양, 개성, 황해, 평안까지 상인들이 오갔다고 전한다. 특히 낙동강 입구에서는 상주와 진주까지 배가 다녔으며 김해가 이러한 해상과 육상 교통의 이점을 모두 관장했다고 한다. 고대에도 김해는 한반도 서북부, 경상 내륙, 외지와 연결되는 해운의 중심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 양산, 밀양도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었고 창원, 마산, 고성, 사천은 내륙수로는 없어도 서남의 해상 교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만은 해안에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배후의 육상 교통 요지에 위치했다. 기원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경남 해안지대, 특히 김해에서의 활발한 교역은 고고학 자료로도 확인된다. 김해 패총에서 나온 왕망전, 양동리 토각묘의 후한대 상방경, 창원 바우리 목관묘의 전한대 성운경, 오수전, 금해 패총의 오수전 등은 낙랑과의 교역을 보여준다. 또한 김해 진해동 옹관묘의 야요이 중기 대장구 연토기, 양동리 목광묘의 광형동목, 대성동 목광묘의 사세기 통영동기, 하영동기, 벼국제, 방추차형 석제품 등은 외와의 교역을 나타낸다. 반면 낙동강 상류와 경상 내륙 산간지대는 해운 조건이 불리했지만 농경의 이점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의 농경 문화는 기원전 65세기부터 고령, 양전동, 산청, 강누리, 진양 대평리 등에서 지성묘와 무문토기 단계의 농경주거 유적이 발견될 정도로 오래되었다. 한반도 남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하고 벼, 생육기간이 길어 벼농사에 최적이었다. 특히 경상 내륙 산간지대는 토지가 비옥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가뭄에도 강한 농업 조건을 갖췄다. 조선 후기 농서와 지지에서 가야천 유역의 성주, 고령, 합천, 지리산 동쪽의 진주 등이 비옥한 땅으로 기록되었다. 안음, 거창, 함양, 산음도 상당히 비옥했다. 반면 경남 해안지대는 넓은 평야가 부족해 농경에 불리했으며 계곡 사이의 좁은 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농업 조건을 제공했다. 가야 지역의 또 다른 장점은 철광 자원이 풍부했다는 점이다. 김해, 회현동, 부원동 패총, 고성 패총 등에서 철기 제작의 부산물인 철제가 발견되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김해, 간물야촌과 창원 부울무산의 사철 생산이 기록되었다. 창원 성산 패총에서는 무문토기 유물 위에 야철지로 추정되는 층이 나타나 철자원 개발과 철기 제작이 지역 발전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철과 해운의 이점이 결합해 경남 해안지대에서는 삼국지 위서 한전에 기록된 대로 철정을 화폐처럼 사용하거나 한 예, 왜 낙랑에 철을 수출했다. 낙동강 상류와 경상 내륙 산간지대에서는 아직 야철지가 발굴되지 않았지만 고령,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삼가 등의 고총 고분에서 다량의 철제 무기와 갑주가 출토되었다. 이는 풍부한 철광 자원과 연관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합천군 철장, 산음현 삼가현의 철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야로현 철장은 조선 초기 연공정철 9,500근을 낼 정도로 풍부했다. 종합하면 가야 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류의 김해, 부산, 양산은 해운의 이점을, 상류의 합천, 고령, 성주는 안정적인 농업 조건을 갖췄다.
서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창원, 고성, 사천은 해운을, 산청, 함양, 거창은 농경 조건을 유지했다. 가야 지역의 지리와 풍토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역사 전개는 지리적 요소와 다른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로왕 신화는 김해 지역의 통합된 정치 집단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 신화는 여러 전승이 복합되어 정확한 연대나 인구 수치는 신빙성이 낮다. 삼국지 위서 한전에 따르면 변한의 대국은 마한의 대국은 1만 여가로 1호당 5명으로 계산하면 가락국의 7만 5천인 기록은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1호당 750인은 비현실적이며 백호는 1만 호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수로가 후한 건무 18년 42년에 천강했다는 기록도 신빙성이 약하며 철기문화 보급 시기와 연관된 개연성만 인정할 수 있다. 가락국 강역은 동쪽은 황산강, 서남은 창해,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가야산, 남쪽은 국미로 전해진다. 이를 가야 연맹의 범위로 확대 해석해 수로왕을 3세기 연맹 결성의 중시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연맹 형성 시기를 신화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가야 연맹의 대략적 범위를 후대가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수로왕 신화에서 구간이 구지봉에 모여 구지가를 부르고 하늘에서 금난 6개가 내려와 수로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성을 띈다. 첫째, 구간은 김해 지역의 소규모 세력인 구촌의 추장들로 수로, 강림 전부터 존재했던 제지 세력이었다. 둘째, 구지가는 원시 농경사회의 기우제 요소로 신화에서 오래된 부분이다. 이는 구간과 20만 300인이 구지봉에서 공동제의를 벌이는 협동체제가 수로왕 이전부터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수로왕의 천강과 난생 요소는 고조선, 고구려 신화와 유사하지만 신의성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넷째, 수로왕이 제지 세력인지 이주민인지는 불분명하나 이주민 또는 이주민 명분을 가진 인물로 추정된다. 다섯째, 구간의 합의로 수로가 왕으로 추대되어 가락국이 건국되었으며 이는 제지 세력의 대표인 아도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수로왕 신화는 김해 지역의 구촌 연맹이 이주민 계통의 수로를 왕으로 추대해 가락국을 형성한 과정을 반영한다. 이후 탈해의 도전을 물리쳤다는 설화는 소국 결성의 외부적 요인을 시사한다. 육난 이야기는 후대의 가야 연맹의 경험을 반영해 추가된 것으로 신화 원형에는 금난 한계가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허왕후와의 결혼 이야기는 낭낭상선의 한계 문물 교역과 연관될 수 있으나 가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대가야 이진아시왕 신화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와 가뭉해 이진아시왕과 수로왕을 낳았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난생 요소는 생략되었지만 고령 양전동의 알터 지명과 민간 전승에서 난생의 흔적이 추측된다. 이 신화는 가야산신의 권위를 강조해 고령의 토착 세력을 중시한다. 대가야와 금관국은 가야 연맹에서 연맹장직을 맡았으나 동시에 분할 통치했는지 번갈아 통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고고학적으로 4세기 전 김해의 토각목광묘가 크고 부장품이 많았으나 5세기 이후 고령의 수열식 석광묘가 두드러진다. 이는 초기 김해 가야국이 연맹장이었다가 후기 고령 대가야국으로 패권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진아 시왕이 수로왕의 형이라는 설정은 고령 중심의 후기 상황을 반영한 신화 변형으로 보인다.